네, 안녕하십니까. JTBC 한종훈 기자입니다. 사실 이 팟캐스트랑 짧은 영상 뉴스레터는 진작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준비 끝에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뭐 주말 이용해서 잠깐 전해드릴 계획이고요. 한 5분 정도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미디어 이슈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쉽게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내용이 있더라도 PT를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팟캐스트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음성을 추출하는 거니까요. 조금 화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뉴스레터나 아니면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N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뭐 최근에 CNN이 뭐 여러 군데 트럼프 퇴임 이후에 인제 시청률이 등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디지털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도 하는데, 사실 CNN이 한 5년 사이에 좀 침체가 되어 있었어요. 뭐 다른 미디어들은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포맷을 하고, 아니면 인제 뉴 미디어들과 이제 M&A를 통해서 뭐 새로 키우기도 하는데, CNN은 사실 실시간 시청률에 좀 음 이 함몰돼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권 때는 트럼프랑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실 많이 컸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퇴임하고 나서 시청률도 이제 3 위로 이제 하락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시청률이 제일 많은 뉴스 채널은 이제 폭스고 MSNBC, CNN 이렇게 3등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디지털 부분에서 성과가 많다고 하지만 이게 트래픽이 많은 부분이고 주로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CNN이 사실 좀 놀랄 만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8 월에 자기가 단독으로 이제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준비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준비들이 좀 특이하고, 그리고 준비들이 좀 놀랄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투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외형상으로 말씀드리면 CNN은 이제 워너미디어라는 그 미디어 그룹의 내에 있는 채널이고요. 이 워너미디어는 이제 현재는 이제 AT&T라는 통신사가 가지고 있고, 어 얼마 전에 밝혔지만 조금 뒤에 이제 분사를 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커버리 다큐멘터리나 여행이 좀 강한 다큐멘터리 채널하고 합병을 해서 새로운 이제 워너 브로더스 디스커버리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CNN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단독 애플리케이션, 단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유료로 내놓고 그런 미디어 그룹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올해 좀 관전 포인트거든요. 이거 뉴스를 인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모두 다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PT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PT를 공유를 하고요. 네. 예.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 CNN 플러스랑 미국의 스트리밍 뉴스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CNN이 인제 시작은 올해 3 월이라고 이야기되고요. 3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내놓겠다. 이 뉴스 미디어로는 뭐 드문 케이스인데요. 가격은 일단은 $5.99 정도 잡았어요. 애플이나 폭스나 경제 서비스들이 다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고, 아마 뭐 다른 서비스들하고 할인하고 번들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일단 밝힌 콘텐츠는 보도, 스트레이트, 그리고 교양, 기업 다큐멘터리, VOD, 실시간 서비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외형을 갖추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좀 특이한 거는 단독 앱을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마트 TV나 PC에서 시청할 수 있게 하고요. 단독 앱에서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의 구독 상품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그 CNN을 이제 뭐 무료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미국에서는 유료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채널들은 많이 보는데,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CNN은 대부분 그냥 인터내셔널로 무료로 풀리는 것들이고요.
뭐 물론 케이블 TV 통해서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유료는 또 돈이 비싸니까 유료에 있는 콘텐츠를 다 온라인에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유료 채널을 보는 분들하고 일반 스트리밍 구독자들 두 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독 앱을 구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일단은 추후에 진출하기도 하고 일단 미국 시장만 먼저 내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주요 편성 전형을 보면 8시간, 12시간 라이브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VOD 프로그램들 쭉 하고 어 현재 인제 CNN에 나오는 인제 콘텐츠보다 오리지널들을 좀 많이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작비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들은 주로 논평인 의견, 스트레이트 뉴스하고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마찬가지지만 정치 뉴스는 뭐 인기가 아주 많거든요. 아마 정치 뉴스를 많이 포함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이제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트립을 위한 여행 콘텐츠 그리고 음악 그리고 음식 뭐 역사 이렇게 다양하게 그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non 픽션이나 픽션 콘텐츠를 편성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은 지금 CNN 인기 앵커라고 하고 유명 기자를 일단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그 전문가 교수들도 지금까지 발탁해서 그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랑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앵커하고 출연자 그리고 스트리밍의 또 가장 장점이 중간 매개체 없이 그 오디언스들과의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결속력을 다지려고 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들 많이 갖겠다고 그 말을 했거든요, 담당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전 포인트 될 것 같고 향후에 그 이제 소위 말해서 willing to pay 이제 구독을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구독자 확보의 전환을 보시면요. 어 광고 아니고 구독료로만 운영이 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디스커버리랑 합병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디스커버리도 디스커버리 플러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워너미디어에는 또 강력한 HBO라고 해서 HBO 맥스가 있거든요. HBO 맥스는 뭐 국내 외부에서도 많이 콘텐츠 보실 수 있죠. 그 맥스하고 번들 상품들 좀 많이 이용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밑에는 제가 예상한 건데요. 그 HBO 맥스가 현재 미국에 $15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CNN $7니까 한 7-8천 원 정도 하니까 아마 한국 돈으로 두 개 합쳐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제공이 될 것 같고 뭐 물론 국내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예. 그리고 타겟 고객을 최근에 밝힌 적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밝혔는데 처음에는 CNN 시청자를 이제 오디언스를 뉴스 구독자로 바꾸는 게 1 번이고요. 그리고 뉴스 시청자, CNN 보지 않지만 뉴스를 좋아하는 시청자층들 그리고 그 비전통 뉴스 시청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뉴스에 관심이 많지만 TV를 통해서 뉴스를 안 보는 시청자들이죠. 주로 소셜 미디어나 다른 스트리밍, 미국은 무료 스트리밍 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청자들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논픽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큐멘터리와 오리지널 영화들,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 좋아하는 구독자들도 이제 모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 차는 이제 시청자를 구독자로 전환하는 노력이고요. 그리고 2 차는 뭐 다른 이제 그 부류에 있는 시청자들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뉴스 시청자 그리고 CNN 시청자 아닌 시청자들을 구독자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 가지 버전을 상품을 내놨는데 현재 케이블 TV 가입자들이 이제 급속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그 TV 시청자를 이제 구독자로 전환하는 전략 결국에는 자기들이 구독 경제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구체적인 시점이 사실 이게 어 한 2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 시청자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아직 안 됐어요. 아마 조만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경쟁사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폭스라고 해서 폭스는 아시죠? 폭스 뉴스가 있는데 폭스 네이션이라서 폭스는 이제 스트림 서비스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폭스 네이션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5.99인데 주로 좀 그 방송에서보다 좀 더 센 이야기를 하는 우파 논객들이 앵커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리지널도 나오고
지난해 연말부터는 또 폭스 채널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그 방송들도 여기다가 이제 하루 지나서 방송하기 시작했고 뭐 여러모로 그 CNN과 경쟁 상대를 이룰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그 폭스 네이션이 한 200만 명 정도가 가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로는 CNN도 아마 그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CNN의 목표는 더 좀 큰 걸로 예상이 됩니다. CNN 플러스의 차별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 앵커와 크리에이터 셀럽들을 진행자로 많이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진은 안 나왔지만 유명한 이제 한국에서 유명하죠. 그 뉴욕 경영대학의 이제 그 갤러웨이, 그 스콧 갤러웨이 교수들 그리고 뭐 다양한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는 분은 그 렉스 테프맨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NBA 출신이죠. 그래서 그 NBA 스타이지만 뭐 약간 뭐 그 약물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좀 고통받았고 지금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만이 넘는 그런 유명한 이제 그 소셜이 돼서 뭐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얘기도 전해주고 그리고 사회에 좀 도움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공감하고 그 넥스테프맨이 아마 우리나라 치면 유퀴즈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그 유명인들, 그 연예인들, 그리고 혹시 뭐 그 일반 이제 그 언성 히어로라고 부르죠. 일반인들 중에 뭐 특이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했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했던 그런 분들 초청해서 이야기 듣는 그런 토크쇼를 아마 여기서 진행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CNN에서 인기 많았던 앵커들도 그 대거 CNN 플러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았는데요. 그 울프 블리처 같은 경우도 더 시츄에이션 룸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 프로그램도 인기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의견 프로그램 아마 이름이 있는데 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투 트랙이에요. 유명 앵커가 나오는 부분, 유명 기자들 영입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CNN 앵커들이 새로운 걸 하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어,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제 그 뭐 앵커들이 뭐 남자 앵커들이 육아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하고, 뭐 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CNN은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겠다. 그래서 오락과 뉴스의 경기를 허무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는 어, 그 경계를 허무는 뭐 이런 이제 흐릿한 그런 콘텐츠를 하겠다. 흐릿하다는 게 뭐 내용이 흐릿하다는 게 아니라 뭐 특정 장르에 예, 함몰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좀 특이한 부분이 다른 포맷들도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게 그 폭스 미디어가 이제 저도 즐겨 들었지만 기업을 집중한 팟캐스트,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던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팟캐스트 그런 기업들을 분석한 기업들의 이제 과거 초창기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분석한 팟캐스트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게 랜드 오브 자이언츠도 영상을 방영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CNN이 지금 뭐 뒤에 제 100개 보이시지만 CNN이 오리지널 시리즈를 상당히 이제 좀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고 CNN은 필름 사업부도 있거든요. 그래서 CNN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것도 많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뭐 앤서니 보댕의 주로 여행 프로그램 그 스탠리 투치도 유명하죠. 음식 칼럼니스트하고 음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태리로 이제 음식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리사링이 이제 그런 교양 콘텐츠 그리고 카마벨이 또 어떤 시사 관련된 교양 콘텐츠를 하고 그 미국에서 주로 인기 많았던 그 TV에서 했던 오리지널들을 많이 그 스트리밍으로 옮겨왔고요. 또 스트리밍 오리지널을 만들어서 그 총 8시간에서 12시간 라이브를 하고 나머지 부여도 채우는 걸로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아까 뭐 가입자 200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거는 폭스네이션이라는 그 서비스 한정할 때 있고 CNN 자체가 지금 뉴스하고 다른 부분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여행하고 다큐, 뭐 음식 그리고 뭐 다양한 예능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유니버셜한 콘텐츠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글로벌 부분 가입자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집에서 이제 많이 시청을 음식이나 이런 걸 많이 시청했기 때문에 그 팬데믹에 맞는 그런 콘텐츠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합치면 뭐 사실 1,000만 명 이상 글로벌 진출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NN의 경쟁 상대는 뭐 폭스네이션만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그 넷플릭스는 뭐 다큐멘터리 여러 개 하고 있지만 저 토크쇼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성공을 못 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 공략을 하면 시장 지식이 넓어질 것 같고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큐멘터리 한국에서도 꽤 아마 수요가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내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개인 다큐, 뭐 자연 다큐, 인물 다큐들도 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는 편성 개념이 있을 때 좀 가려졌던 부분들이 이제 쭉 찾아볼 수 있게 되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찾아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의 재발견 이런 식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CNN도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여전히 초기 시작을 봤을 때 뭐 1-2년은 고전할 것 같고 여기서 얼마나 이제 버티는지가 중요하고 아마 이 기간 동안은 100만 명 정도로 넘었을 거고 200만 명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글로벌 진출 그리고 이제 콘텐츠 확대에 대한 충성도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얼마나 늘어날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CNN이 뭐 폭스네이션도 지금 폭스의 그 우파 농객들한테 좀 갇혀 있어서 어 사실 확장을 많이 못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어 근데 제일 큰 이제 걸림돌이 있는데 걸림돌을 말씀드릴게요. 그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월에 이제 지급하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근데 보고 있는 콘텐츠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정도고 HBOX까지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이걸 다 합치면 한 월 한 $40 한 5만 원이 넘어요. 사실 미국인들한테도 5만 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한두 개 더 추가하는 거 쉽지는 않은 계획이고 그리고 인제 뭐 유료 방송이 한 1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유료 방송에 또 돈을 쓰고 여기도 돈을 쓰기는 또 쉬운 상황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이 CNN 성장에는 제일 이제 걸림돌이었고요. 그 주로 이제 그래서 핵심 서비스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차별화하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하고 근데 좀 희망적인 거는 지금 유료 방송 가입자가 미국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 소위 말한 이제 코드 커팅, 유료 방송을 접고 스트리밍으로 넘어오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면 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콘텐츠 투자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심이 될 텐데 일단 빅테크들이 오늘 너무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올해도 9개 회사들이 총 167조 원 투자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 사이에서는 CNN 모회사는 워너미디어가 있고요. 근데 워너미디어는 사실 CNN보다는 나머지 HBO나 아니면 스포츠 중계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CNN에 얼마를 돈을 더 투자할까? 결국 CNN에 벌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CNN의 성공에서는 좀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이제 유명한 보도들 이렇게 해서 중요한데 사실 글로벌 진출도 중요해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현지 파트너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제 뉴스 서비스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현지의 이제 기업들 혹은 뭐 언론사들하고 해서 탐사 보도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이제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글로벌 센세이셔널하게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보다 이제 한국이나 다른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가입자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오리지널들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미디어하고 협조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 사실 핵심은 수익 다변화예요. 광고를 하지 않는 서비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구독료로만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구독료를 매번 올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도 계속 2년 정도의 이제 구독료를 올리고 있고 그걸 자기 료를 올리는 명분은 그 콘텐츠 수급을 계속하고 있고 콘텐츠 양을 늘리고 있거든요, 오리지널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것이 많으니까 구독자들한테도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근데 CNN은 쉽지 않단 말이죠. 사실 보도라는 게 거의 매번 비슷한 뉴스 스트리밍도 하지만 뭐 거의 비슷한 뉴스들 이제 이게 뭐 보도 퀄리티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생한 뉴스가 아니라 외부 뉴스를 잘 중계를 전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럼 내가 돈을 좀 더 낼 수도 있겠다 이런 구독 의지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료로만 이제 장사를 하기에는 아마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다른 이벤트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타운홀 미팅 같은 그 진행자 뉴스메이커랑 그 오디언스라고 이제 직접 연결해 주는 뭐 이렇게 해서 줌을 통해서 뭐 직접 물어보고 답을 하고 그리고 바로 피드백을 주는 뭐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내에서 그럼 작동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로열티 있는 그 VIP 그 구독자층, VIP 상품들 내놓고 그리고 이벤트들 쭉 이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병행하지 않으면 좀 당분간 좀 고전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이유는 사실 콘텐츠 질이에요. 이런 데 돈을 벌어야 콘텐츠 질을 이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다비해야 되고 또 이제 광고가 아닌 뭐 결국엔 나중에 광고 버전 내놓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콘텐츠 양이 기본적으로 돼야 독립서부터 성장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그리고 스마트 TV 시장에서 어떻게 자기 CNN 채널하고 좀 분리하면서 오리지널 가지고 가느냐 이것도 관건이죠. 그래야지 그 TV 시청자들이 뭐 이거 CNN 보고 있지만 CNN 플러스에는 더 많은 게 있으니까 이걸 보겠어 이렇게 결정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현혹될 것 같고 당장 그 형태는 구체 형태는 아마 3월 말에 공개한다고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좀 아쉽지만 아마 글로벌 진출 스케줄 따라서 뭐 최소한 올해는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 나올 것 같고 저도 좀 계속 팔로우하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마 PT는 여기 아니네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보는 시사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아까 CNN은 모두 말씀드렸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처음에 고전하겠지만 새로운 길을 여는 고전이고요. 아마 그 길이 열리면 뉴스 스트리밍이라는 뭐 새로운 장르가 형성될 것 같고 한국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뉴스나 다큐멘터리 시사 경영 시청률이 커지고 있고요. 이 왼쪽은 미국 그 비율인데 미국도 현재 그 10% 이상이 교양 다큐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치면서 다큐 시장이 꽤 커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넷플릭스들 그리고 웨이브에서도 다큐를 많이 하지만 이제 원래 오리지널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모아서 뉴스랑 서비스를 하면 매력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뭐 두 개 언론사 정도가 미디어, 뉴스를 중심으로 뭉쳐도 사실 나쁘진 않은 그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티빙이라든가 뭐 다른 웨이브 뭐 그리고 왓챠 같은 서비스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하고 또 번들을 뭐 회사가 다르지만 형성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보다 사실 뭐 아무도 없는 시장이라 뉴스 미디어들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시장을 보면 시장이 너무 좁으니까 다른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뭐 너무 이제 Z세대들한테는 맞추는 콘텐츠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좀 중장년층 이상의 그 TV를 좀 뉴스를 즐겨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뉴스들은 유튜브보다 훨씬 더 정제되는 거를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선명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이런 고객들을 유료화를 끌어들이면 한국에서 승산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근데 뭐 지금 시도하는 서비스들은 많이 없고요. 앞으로 근데 뭐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도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일 것 같고요. 네. 네, 지금까지 제 올해 첫 방송인데요. 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